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두 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역사의 영상을 남기고자 두 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화를 듣고 첫 느낌은 너 똥줄 타는구나. 너 또 한 번 한 방 크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너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이번 12.3,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건,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서 과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대한민국의 왕인 양 국민의 명령, 법치주의를 헌시착처럼 버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헌법과 계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주요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저녁 10시 25분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4분에 국회 경비대라고 하는 조직이 국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헌법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의 최후의 보류인 해제 요구, 그 결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국회 경비대장이라는 자가 막은 겁니다. 형법 87조 2호 내란의 주요 지휘자 사형입니다. 그 지시를 한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리고 11시 25분 박안수를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2분 후에 11시 27분에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 그것은 바로 헌법 77조 3항의 특별조치권, 계엄법 9조의 특별조치권을 말하는 것인데, 계엄 사령관 명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포고령이 나가야 되는데 임명된 지 2분 만에 자기가 작성하지도 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에 바지 장군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점을 알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4일 오전 00시 07분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합니다. 역시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 김용현입니다. 이 자는 역시 형법 87조 2호 주요 지휘자 사형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 지시를 한 윤석열도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00시 35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고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00시 49분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고 01시 01분에 드디어 이번 비상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주체 없이가 아니고 04시 26분에
그것도 먼저 해제 발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4분 후에 공례시 30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이자는 국민의 명령을 헌신적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자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력을 뺏었다. 내가 권력자다. 이런 생각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짓거리를 이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 최고 명령인 헌법까지 위반한 겁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고 명령인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7조 1항에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여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하는 말이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성으로 이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최고 명령인 헌법 77조 1항을 이딴 식으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7조 3항 특별조치권입니다. 개헌법 구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는 영장에 대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 특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국민의 명령인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할 수 없다는데 여기다 대고 무장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겁니다. 국민 주권을 말살하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빼앗았다는 생각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구 장기 집권, 영구 자기가 권력을 누리겠다는 거죠. 지 죽을 때까지, 지 마누라하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77조 4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보할 때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 사령관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아예 생략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자입니다. 이 자는 국민,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란 인식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이다. 손바닥에 왕이다 적더니 주권자 국민을 속여가지고 주권자의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권력자, 독재자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개헌법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헌법 3조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국민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이유, 그리고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 사령관 누구 국민들한테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문 없습니다. 생략. 4조 국회에 그것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통보문 없습니다. 지가 왕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법 5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회의록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작성할 주체가 아닌 자, 국무회의 규정에 있는데
거기 규정에 작성해야 되지 안 작성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작성해야 될 자가 작성도 안 했고 공개도 안 합니다. 그거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계엄사령관 임명에 위법이 있었다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계엄법 구조입니다. 계엄사령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 명령할 때 헌법 77조 3항에 따라 영장에 대해서, 국민의 영장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체가 계엄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대놓고 내가 지시했다. 여인영이가 작성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충암고 지금 충암고 이사장이 충암고 고등학생들 보고 교복을 입고 다니지 말랍니다. 이자들이 지금 권력을 한번 손에 쥐더니 끝까지 지들이 권력자가 되려고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권력자가 되려고 이 짓거리 한 거 다 사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자들 다 사형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라는 이 여우 같은 자가 분명히 계엄사령관이 6조의 명령권이 있고 7조의 명령권이 있고 그리고 김용현이는 6조에 따라 지휘감독권, 그 명령의 취소권과 정지권이 있는데 김용현이가 그냥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자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헌법 69조 대통령 선서할 때부터 개구라를 떨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즉 나는 국민의 최고 명령인 헌법과 그 구체적인 법률을 준수하고 그날 입으로만 개구라를 떨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해서 왕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대통령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65조 1항에 국민의 최고 명령인 헌법과 구체적인 명령인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나타나면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게 오늘 저녁 7시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2항에 따라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명령인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 사형시켜야 될 윤석열, 그 전제로 당연히 탄핵돼야 됩니다. 오늘 저녁 7시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급하게 두 번째 촬영했습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